안녕하세요. 카산드라 TV의 제이크입니다. 자, 오늘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 과거사 사과 문제를 다룬 뉴스를 보면서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3월 10일 네덜란드의 빌렘 국왕이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과거 폭력을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인지 식민지 시절의 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자카르타 포스트를 비롯해 서구 여러 나라들의 기사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Dutch monarch offers apology for past excessive violenc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절의 과도한 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되겠죠. 그것도 그냥 폭력, violence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폭력, excessive violence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한 부분에서 저는 좀 실소가 났습니다. 폭력이면 폭력이지 왜 과도한 폭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과도하지 않은 폭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덜란드는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과거 식민지 시절의 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이어왔었습니다. 보통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이러한 태도가 제3세계 식민지 국가들을 대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독일이 과거사 사과에 있어서 철저한 모범 국가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독일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 뿐이죠. 그리고 지난 2016년에 식민지 나미비아에서 저지른 10만 명 학살을 사과했습니다. 1904년에 저지른 학살이니까 대략 100년이 더 지나서 사과를 한 거네요. 이때도 독일은 학살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지 식민지 지배 자체를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또 독일은 식민지 나미비아의 학살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배상은 하지 않았죠. 다만 경제적인 원조는 해줬었는데요. 그러면서 한사코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아마도 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책임이 무한정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8년 리비아의 카타피 집권 시절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한국인이었다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사과를 했죠. 이탈리아는 리비아에서의 자원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사과를 한 것인데요. 이탈리아의 리비아 식민 지배는 문명적인 것이라는 망언이 들어가면 사과로 여길까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리비아 외 동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네덜란드나 독일 등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이 정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유럽의 꼴통 야만 국가인 프랑스는 20세기 후반까지 자행됐던 북아프리카 식민지에서의 대규모 학살, 인종차별, 그리고 테러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배상도 없었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더더욱 없었죠. 한편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니 아니니 말들이 많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그래도 사과를 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유일합니다. 만약 일본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진정한 사과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받으려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일본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일본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원리가 상대를 이롭게 하는 만큼 자기가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본을 이롭게 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반일 여론이 매우 크게 일었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토착 왜구라는 말을 유행시켰고요. 잠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은 죽창 선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죽창을 들어 우리나라 안에 있는 토착 왜구를 척살하고 일본인들을 척살하자는 의미였겠죠. 이러한 반일 여론은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행위는 한국에게 해로운 자멸 행위에 가깝습니다. 정부끼리는 싸우더라도 민간에서는 국민과 기업들은 교류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저를 비롯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는 무역 분쟁이 있기 전에 2019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가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방을 수정해서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2.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죠. 일본이 얼마를 피해를 보건 얼마를 이익을 보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한국이 손해는 안 보면서 최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급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야만 하는데요. 당연히 경제대국인 일본과도 사이좋게 지내야겠죠. 앞서 제가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식민지 지배 사과를 받으려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서구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지였던 제3세계 국가들에게 식민지 지배 사과를 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이들을 얕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과거 식민지였던 제3세계 국가가 이들을 따라잡는 선진국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일본에 이어 식민지 지배 사과를 하는 또 다른 선진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